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로부터 커서를 생성을 해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습에서 사용한 실습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소스 코드를 직접 다운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내용에서 사용할 함수들은 블록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의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보면 대화 상자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커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로부터 커서 생성 함수와 그 다음에 커서 설정, 그 다음에 커서 삭제, 이 세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전 강좌에서 텍스트 링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프로그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텍스트 링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선택한 커서 파일 이름에 해당하는 커서가 설정이 되도록 운영하는 코드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자, 프론트 패널 유형은 심플합니다. 텍스트 링 컨트롤 하나만 존재하겠고, 관련된 VI가 실행이 될 때 이 텍스트 링 컨트롤의 아이템에 커서 파일들이 있는 폴더의 정보들이 자동으로 매핑이 돼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커서 파일 이름의 값이 변경이 되면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약간 코드가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커서 파일 이름에 해당하는 그 1차원 배열 데이터,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아이템 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이 아이템 정보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내가 선택한 아이템을 추출한 다음에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이 경로 정보를 만든 다음에 이 파일로부터 커서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커서 정보에 해당하는 커서가 생성이 되고, 그거를 커서에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VI를 종료할 때는 이 설정한 커서를 삭제해주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패널 닫기 부분에 보면은 커서 삭제를 하도록 운영을 하게 돼 있고, 처음에 VI가 실행이 될 때는 서브 VI가 호출이 돼서 서브 get cursor file list.vi라는 VI가 있는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같은 폴더에 있는 그 경로에서 cursors라고 하는 경로 밑에 있는 그 폴더 열거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 리스트 정보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프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 텍스트 링 컨트롤의 아이템과 그 아이템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설정하기 위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요.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결국 이 커서 파일 이름에 그 문자 아이템을 업데이트 해주는 작업을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스 파일 서브 vi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해 볼 텐데요. 바탕화면에 제가 폴더에 이 커서와 관련된 이 정보들을 제가 미리 복사를 해 놨고요. 우선 서브 vi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vi 같은 경우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를 이용을 해서 현재 같은 vi 경로에 있는 커서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정보들을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로드 패스 같은 경우는 관련된 경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은 커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스트링과 값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포르프를 수행을 할 때 여기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포르프의 반복 횟수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포르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하실 경우에는 관련된 코드를 굳이 운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운영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해 보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프론트 패널 UI는 심플하죠. 텍스트 링 컨트롤 하나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링 앤 열거용에서 자, 텍스트 링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은 커서 파일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브 VI를 하나 불러올게요. 서브 VI 불러오시겠고, 자, 서브 VI가 있고, 커서 파일 이름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과 값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서브 VI 출력 값을 관련된 프로퍼티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만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이 텍스트 링 컨트롤에 커서스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자, 파일 리스트가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벤트 구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일단 하나 만들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겠고,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운영할 거고요. 우선 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먼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시고요. 이 VI에서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버림에 대해서는 값을 참으로 해서 이 VI가 실행이 종료되더라도 닫히지 않도록 VI가 종료가 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대해서 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해서 커서 파일의 이름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제 이벤트를 처리할 건데요. 자, 커서 파일 이름은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요. 코드를 좀 옆으로 옮기겠고, 자, 여기에서 자, 관련된 프로퍼티를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읽기로 변경하시고요. 자, 1차원별 데이터 중에서 내가 선택한 값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자, 입력으로 1차원별을 인가해 주시겠고, 자, 인덱스 정보를 뽑아낼 겁니다. 여기서 새 값이 결국 인덱스 정보인데 지금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와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인테저 32bit으로 변환해 주시면, 자, 여기는 언사인드 16비트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라벨은 보이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서는 보면은 첫 번째 호출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최초 실행될 때는 혹시 모르니까 이제 커서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된 코드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이제 코드를 좀 생략을 할 거고요. 자, 서브 VI에서는 경로 정보를 또 하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로를 하나 뽑아내신 다음에 이거를 이벤트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 자, 그리고 자, 이 배열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얻은 내가 선택한 커서 파일 이름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이 관련된 경로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경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파일 IO에 가보시게 되면 경로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자, 베이스 경로 인가해 주시겠고,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 그 다음에
자, 배열 인덱스에서 보면은 이 스트링과 밸류 값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스트링 정보만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름으로 풀게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원소 중에서 나는 스트링 정보만 뽑아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자, 연결해 주시면 자,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커서의 파일이 있는 경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화일 루프하고 자, 구조의 크기를 좀 더 키우겠고요. 자, 여기서 해줘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커서에서 자, 함수를 두 개를 불러올 겁니다. 파일로부터 커서 생성과 그 다음에 커서 설정, 그리고 패널을 닫을 때 커서 삭제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다 불러오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라벨 한번 보이게 해볼까요? 자, 파일 이름으로 나오니까 제가 직접 주석으로 달겠습니다. 자, 파일로부터 커서 생성이라고 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경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생성한 거를 커서에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커서 설정 함수가 되겠습니다. 커서 설정. 그리고 자, 커서 아이디 정보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커서 파일 이름에 대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다 처리하도록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패널을 닫을 때 이 커서를 삭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패널을 닫을 때 자, 커서를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커서를 삭제하려고 하면 커서 아이디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커서 아이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겉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 커서가 설정이 되면은 관련된 커서 아이디 정보를 이 shift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주겠고요. 관련된 아이디 정보를 이제 패널 닫을 때 불러와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을 마저 연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겠고요. 자, 주석으로 커서 삭제가 되겠고, 그리고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 이외에는 항상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에 상수하셔가지고 자, 여기를 태도를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네요. 이쪽에 보면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으니까 이거를 마저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이상한 거는 이 부분이 생성이 되는 게 좀 이상하네요.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길 이유가 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지우고 해볼게요. 자, 지우고 자, 와이어를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거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이벤트 구조의 입력으로 이 경로 정보가 인가되는 거는 모든 입력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 점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좀 전에는 약간 버그인 것 같기도 하고 랩뷰 버그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찌됐건 지금 이제 다 됐고요. 자,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블록 다이어그램도 닫고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커서 파일 이름이 이제 텍스트 링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자, 커서 폴더에 있는 자, 관련된 커서 폴더에 있는 이 파일 리스트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비지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커서의 아이콘 모양이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또 눌러서 뭐 헬프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물음표가 붙고 무브 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자,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를 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고요.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자, 이게 정상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서 파일 정보들을 읽어와서 텍스트 링 컨트롤의 아이템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관련된 텍스트 링 컨트롤의 값을 변경을 했을 때 관련된 커서 파일 이름을 파일로부터 커서 생성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하셔가지고 커서를 설정하신 다음에 자, 이제 그 관련된 커서 아이콘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커서 파일 이름 값을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커서 모양으로 변경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일로부터 커서를 생성을 하고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